1번 김봉현 말에 놀아나는 추미애, 이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시죠, 여러분? 자, 이 김봉현이란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김봉현이가 얼마나 무식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 자기가 로비의 제왕 이래가면서 온갖 그 이상한 일을 해온 사람인지는 아마 여러분 김봉현 카톡을 보면은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카톡에다가 막 이렇게 할 텐데, 가만히 있어 본 게 뭐, 내가 뭐 정무, 뭐 민정, 뭐 그 다 내가 라인 거느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이 카톡 하나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아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추미애입니다. 자, 추미애는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추미애가 지금 검찰에서도 이성윤이나 이런 사람을 제대로, 추미애 말이 이 뻥긋하면은 이성윤이가 빵긋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성윤이는 자기가 경희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청와대만 보면서 청와대 민정하고 먼저 말을 마치고 추미애가 뭐라고 하면은 뭐 이런 그 코스로 가고 있을 겁니다. 이건 뭐 100%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추미애는요 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 안에서도 약간 왕따였고요. 그리고 추미애의 그 독선과 뭐 이런 걸 경험한 분들은 다 추미애한테는 치를 떱니다. 뭐 원로들도 그래요. 뭐 정대철도 그렇고, 뭐 유인태도 그렇고, 정말 그 맹랑하다 못해서 이 미련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아둔하기까지 하다. 이런 말을 추미애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추미애가 참 이 정권 의지, 권력 의지,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건 아니지만 유능한 정치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거. 굳은 일을 하던, 그러니까 삼보일배를 하고 온갖 지금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도 추미애는 이제 살아남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는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같이 밥 먹어 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맨날 추미애를 갖고 놀았던 게 누구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명진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환노위에서 차명진 의원이 추미애한테 살살살살 하고, 누님, 아유, 저쪽은 벌써 다 지들끼리 가버렸네. 나하고 누님하고 밥 먹어야죠. 그래서 둘이 맨날 환노위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 말하자면은 제가 있었던 그 한나라당, 그때의 그 의견들, 그때의 그 안이 환노위에서 막 통과돼갖고 민주당 막 엎어지고 그랬어요.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추미애가 김봉현이가 뒤집은 말을 바꾸서 휘까닥 해갖고 막 지금 선무당처럼 막 작두위에서 춤을 추는 거,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김봉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강 기정한테 내가 돈을 줬다. 이강세를 통해 갖고 5천만 원을 줬다. 이러다가 다시 이 감옥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을 말하자면은 운명이 걸려있다. 이 라임 옵티머스, 라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임 옵티머스에, 그래서 윤석열이를 날리려면은 강기정이 하나 정도는 날려야 된다고 했다, 내 변호인이. 그래서 나는 그거를 듣고서 허위 진술을 한 거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문을 뒤집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법적으로도 아주 불리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허위 진술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보통 10년이 더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이 김봉현이가 이렇게 말을 뒤집은 거, 이거는 어떤 거겠습니까? 처음에 강기정이한테 5천만 원 줬다고 하다가 그 이후에 막 갑자기 말을 뒤집은 거예요. 여기에도 또 이제 뭔가에 말하자면 칼끝, 창끝이 김봉현이를 겨누었겠죠. 자, 법무부에서 김봉현이를 수사를 해갖고, 즉 여기서 밝혀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김봉현이의 헛짓, 김봉현이의 허위 사실인 거예요. 김봉현이 뭐라고 했냐? 자,
이 윤석열을 말하자면은 이 지키기 위해서 네가 강력한 한방 강기정이한테 돈 줬다는 얘기를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추미애는 뭐라고 그러냐. 막 법무부에 있는 이 수사팀을 풀어가지고 김봉현이 말을 그대로 받아쓰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윤석열이가 이렇게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이 김봉현이가 야당 말하자면은 사람들에게도 로비를 했고 그 다음에 검사 3명한테도 1,000만 원에 말하자면 룸살롱에 향응을 접대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뭉갰다. 여당 거는 막 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야당을 뭉갰다. 이렇게 하면서 추미애가 지금 나오는 게 뭐냐. 지휘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 7월 달에도 지휘권 발동하겠다고 해갖고 윤석열이를 막 그냥 난리를 쳤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요. 윤석열이가 한마디로 뭡니까? 뭐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손발 다 자르고 뭐 윤석열이 수족들은 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시를 명확하게 내리고 이게 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지시사항에 다 문서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윤석열을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 이거는 중상모략이다. 여건 야건 똑같이 수사하라고 했다. 추미애 중상모략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추미애가 제시해라. 내가 야권은 봐주고 여권만 수사를 하라고 했다는 그 증거를 제시해라. 그리고 나는 반복적으로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검 쪽은 즉 윤석열 측은 추미애를 허위사실 적시로 이거는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사하겠다. 상당히 세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추미애하고 윤석열은 확실하게 이제 붙는 거예요. 즉 운명에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마지막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이제 둘이서 하는 거죠. 아주 볼만할 겁니다.